3 곱하기 3 큐브 해법에 도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 영상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3 곱하기 3 큐브 해법을 배우는 길이 훨씬 쉬워지고 수월해질 거예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께서 3 곱하기 3 큐브 해법에 도전하셨다가 포기하거나 안 되는 그 원인과 그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3 곱하기 3 큐브 해법을 배우다가 중간에 많이 포기하게 돼요. 진짜 큐브 강좌를 열심히 듣고 똑같이 따라 했는데도 큐브가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의 이름은 바로 예외형입니다. 자, 예외형이란 말 그대로 큐브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인 큐브 회전, 이렇게 한 면을 돌리는 게 정상적인 큐브 회전이겠죠. 큐브는 원래 이렇게 돌리는 거니까. 이런 정상적인 큐브 회전으로는 절대 나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큐브 회전으로는 절대 맞출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예외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큐브 조각을, 한 조각을 이렇게 비틀었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큐브 회전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거는 어떤 공식을 써도 다시 원래대로 큐브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형이 나온 분들께서는 큐브 강좌를 진짜 따라 했는데도 큐브가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답답하겠죠. 그리고 예외형은 이거 하나뿐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번 이렇게 돌린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위로 한 번 돌리고, 뭐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이런 게 모두 예외형이에요. 왜냐면 그 시초가 예외형이었으니까 거기서 그냥 큐브를 돌려도 계속 예외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형은 처음에는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잘 되네, 그래서 흰색 십자까지 이렇게 맞추고 한 면도 다 맞추고, 뭐 첫 번째 줄도 색깔 다 맞추고 두 번째 줄 맞추고, 그러다가 나중에 노란색 면을 맞추는 단계가 나올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예외형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돼서 큐브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점은 뭐냐면, 만약에 예외형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큐브가 안 되면 정말 답답하겠죠. 정말 강좌도 열심히 따라하고 했는데 큐브가 안 되니까, 안 맞춰지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전에 큐브 예외형에 대해서 잘 모르고 큐브가 안 맞춰진다고 이렇게 조각을 돌렸거나, 아니면 뭐 여기 조각이라든지 조각이 하나 빠져서 이거를 끼워 넣었는데 이게 또 잘못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위치가. 이런 경험이 있다면 예외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나중에 예외형이 나와서 큐브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뭐 어디를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애초에 큐브를 다 맞춰진 큐브를 새로 사서 큐브 해법에 도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해도 큐브가 맞춰지지 않는 원인 두 번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면에 흰색 조각이 6개가 있어요. 모두 왼쪽에 이렇게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빈 칸이 있는데, 빈 칸이 모두 하나, 둘, 3개입니다. 이 3개 중에서 여기 중에서 가운데 여기에 흰색 조각을 넣어보세요. 이렇게 문제를 내면 여기서 많은 분들의 실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비어있는 칸은 하나, 둘, 3칸. 그 다음에 빠져있는 흰색 조각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비어있는 칸도 3개, 빠져있는 흰색 조각도 3개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 가운데에 흰색 조각을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3개의 조각 중에 그냥 아무거나 넣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조각을 여기에 넣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위치를 살펴볼게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면에서 맨 끝에 있죠. 맨 구석에 있는 조각이고요. 이거는 한 면에서 끝인데 그 중에서는 가운데예요.
지금 위치가 다르죠? 이렇게 위치가 다른 조각이 서로 얘는 여기에 가고 또 얘는 여기에 갈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께 큐브의 각 조각이 이동하는 방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큐브가 어떤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먼저 한 면의 기준으로 한 면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조각, 이 조각을 센터 조각이라고 합니다. 가장 가운데 있고 중심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센터 조각은 3 곱하기 3 큐브에 총 6개가 있는데 한 면에 각각 한 개씩 면이 6개니까 센터 조각도 6개입니다. 그 다음에 센터 조각 옆에 있는 조각 있죠. 여기 옆에 있는 4개의 조각. 이거를 엣지 조각이라고 부릅니다. 얘가 한 조각이 아니라 얘네 둘이 아예 같은 조각입니다. 이거 하나, 얘도 하나, 얘도 하나. 이렇게 해서 엣지 조각의 개수는 24개가 아니라 4, 6, 24가 아니라 이게 1개고 이게 1개니까 모두 12개입니다. 하나당 2개의 면을 가지고 있죠. 센터 조각은 1개의 면을 가지고 있고요. 엣지 조각은 2개의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끝쪽 구석에 있는 여기 4개의 조각을 코너 조각이라고 부릅니다. 귀퉁이 조각이라고도 하죠. 이 코너 조각은 3 곱하기 3 큐브에 총 8개가 있으며 한 조각은 이렇게 하나, 둘, 셋 3개의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조각, 엣지 조각, 코너 조각은 단순히 위치만 다른 게 아니라 모양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제일 처음의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에 흰색 조각을 넣어보라고 했죠. 그리고 과연 이 조각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얘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흰색 조각을 넣을 여기 자리에 지금 있는 조각의 모양을 볼게요. 자, 보니까 여기 센터 조각이 있죠. 가운데에 센터가 있고 센터 조각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조각은 엣지 조각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여기로 넣을 수 있을까 했으니까 여기에 모양도 볼게요. 여기는 한 면에서 가장 끝쪽에 있는 조각이죠. 그러니까 코너 조각입니다. 코너 조각이 엣지 조각이 있는 위치로 갈 수 있을까요? 코너 조각은 엣지 조각의 위치로 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는 위치만 다른 게 아니라 모양까지도 달라요. 코너 조각은 3면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엣지 조각은 2면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과연 코너 조각이 여기로 갈 수 있을까요? 여긴 면을 3개 가지고 있고 여긴 2개 가지고 있고 아예 모양이 다른데 그러니까 코너 조각은 여기 엣지 조각이 있는 이 위치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각은 무엇일까요? 지금 얘가 안 되니까 2개가 남아 있는데 얘도 역시 코너 조각 가장 끝쪽에 있으니까 얘는 엣지 조각입니다. 센터 조각 바로 옆에 있는 엣지 조각. 그러면 얘를 여기 한번 넣어 볼게요. 자, 한 번 돌렸더니 여기로 갔고 한 번 더 돌렸더니 여기로 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니까 얘가 아까 여기 있던 엣지 조각이 여기로 이렇게 올라왔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큐브는 센터 조각, 엣지 조각, 코너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두 번째, 엣지, 코너, 센터는 위치만 다른 게 아니라 모양도 다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조각은 각각 자기 같은 조각이 있는 위치로만 이동할 수 있다. 이 세 개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큐브가 절대 맞춰지지 않는 원인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 여러분의 큐브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상 명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